어렸을 때는 완전 귀여움과 막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림을 좋아했고 계속 미술학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서예학원을 또 다녔어요. 그런 먹냄새나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친근했던 것 같아요. 전통을 잇기 위해서 수묵을 택한 건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이 무한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먹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뭔가 나를 일깨워주고 깊은 울림을 주고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감각들을 이렇게 깨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자연 안에서 감각하는 세계를 그리는 권소영 작가입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에요? 네. 지금 계속 개인전 앞두고 있어서 음. 집 작업실 이렇게 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개인전이 몇 회 개인전이죠? 이번이 15회라고. 15회? 네. 보기보다는 그 개인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아서. 많이 한 편이죠. 네네네. 제가 그 4학년 때 졸업작품 전시를 하고서 어떤 갤러리 이제 관장님이 보시고 제안을 하신 거죠. 전속 작가 제안을. 그러니까 대학원 때부터 전속 작가였던 거죠. 어떤 갤러리에.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석사청구전이 그 전관 3층, 4층 되는 건물이었는데 전관에서 개인전을 했고 그러면서 빨리 데뷔를 하게 됐죠. 그 학교 때부터 약간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쵸.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이제 좀 빨리 작가의 길로 오게끔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당시에 그럼 어떤 작업을 좀 하고 계셨는지. 자연의 소나무나 뭐 어떤 그런 되게 날카로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앉아서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사생하고 묘사하고 이런 거에 약간 희열을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가 계속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수행하는 그런 기분으로 집약적으로 묘사하는 거에 꽂혀서 자연을 그런 묘사하는 대상으로만 이제 그렇게 그리기 시작했고 계속 또 산을 오르고 숲을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연을 왜 올까? 나랑 같은 마음일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본 산 안에 사람들을 그려넣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내가 또 살고 싶다. 안식처가 된 거죠, 저한테. 그래서 또 숲 안에 또 집을 그려 넣기도 하고 되게 직관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런 작업을 초기에는 했었죠. 그리고 제가 또 강원도에 하슬라 레지던시를 하면서 강원도는 또 소나무가 주니까 다시 또 소나무 작업으로 돌아와서 또 소나무 묘사하고 또 제가 바라보는 그런 강원도의 그런 한국의 그 정서가 담긴 그런 풍경들을 또 먹으로 담아내고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만 할 수 있었던 뭐 나무 판넬에다가 막 소나무를 정말 크게 그리는 대형 작업도 해보고 뭐 천에다가도 그려보고 옛날 그 정동진역에 가가지고 그 전체 정동진역 외벽을 저의 작업으로 다 채우는 그런 작업도 해봤고 그러면서 좀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예쁜 풍경, 뭐 나의 뭐 감성을 좀 자극했던 그런 풍경들을 그냥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별 고민 없이 나의 이야기들을 담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지만 그 감각 중에 시각만이 주제를 잡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물음표가 생긴 거죠. 왜 그리지? 내가 풍경을 왜 그리고 있지?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그 호주에 갔던 게 뭔가 대자연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고생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백패킹으로 막 울룰루랑 막 킹스 캐년 사막도 다니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막 붉은 모래사막과 막 청회 색깔 그런 풀들 막 진짜 태초의 자연이 주는 그런 뭔가 원시적인 그런 느낌의 색채들에 제가 완전 반해서 와가지고 그때는 와서 색 작업을 좀 많이 했죠. 수묵 채색 작업을 하면서 색채 확장이 좀 이루어졌던 시기고 계속 자연을 다니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제주도에
이제 혼자 갔다가 사려니 숲길 폭설주의보를 제가 무시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혼자 갔다가 거기에 이제 갇히는 경험도 했었어요. 고립됐던 거죠. 그 자연 안에서. 그때 진짜 너무너무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않았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대신 너무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온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자연이라는 게 처음에 그런 평안도 줬지만 그렇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르게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감각들이 깨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빛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또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그런 자연의 모습에 따라서 이제 저도 계속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저의 작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점점 더 안으로 오면서 함께 호흡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사실 제가 듣기로는 안평안견 그 제1회 네. 거기서 상도 받았다고. 그것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수목 작업을 계속 이제 확장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쪽에 서치를 해서 그런 상이 저에게 이제 주어졌고 더 저한테 또 원동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 자체가 사실 요즘에 이제 한국화에 특히 먹을 다루는 사람들이 점점 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과 다르게. 네네. 그래서 더욱 또 좀 더 의미 있는 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전통을 잇기 위해서 그 정신을 잇기 위해서 수묵을 택한 건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이 무한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먹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표현의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얼마나 나의 이런 감정의 깊이를 여기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수묵 작업을 더 이제 진정성 있게 더 확장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좋게 봐주셔서 네, 이런 상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먹이라고 하면 뭐 한국화라든 전통적인 걸 생각 많이 하지만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작가님의 작업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그런 재료적인 부분인 거지 더 현대적이고 그렇죠. 그런- 저도 네. 제가 뭐 딱 동양화 작가다, 뭐 한국화 작가라고 딱 이렇게 특정 짓지 않고 저는 그냥 저 회화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매체가 그쵸 먹인 것 뿐이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세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로서 제가 선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부분 그 먹을 좀 이제 벗어 던지고 네. 새로운 재료들을 그렇죠.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 먹이라는 그 색에 어쨌든 머물러 있고 시간성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재료 자체가 네. 상당하게 오래 걸리고 여기서 뭔가 강하게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작가들이 보면은 좀 더 그런 게 벗어나려고 하는데 반대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더 침착해서 맞아요. 본인의 저는 작업을 끌어내니까. 네, 저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좀 더 극복하려고 하고 그렇죠. 한 번 더 싸워보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 그렇지. 왜냐면 무한이기 때문에 그 무한이 어디인지 저도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먹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세계에 계속 점점 더 저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먹의 그냥 자체적인 것만 가지고 작가님의 생각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게 더 현대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을 자기만의 기법으로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죠. 나만의 그런 언어를 만들려고 네. 하는 거죠. 그 수묵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 어렵죠. 저도 이제 예전 작업들을 보시면 진하게 그냥 묘사하고 약간 우리고 요 정도에서 머물렀지 거기서 더 이제 발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뭔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종이도 계속 다양한 종이를 써보고 이 먹과 어떤 종이가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게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의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재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탐구하고 작업하다 보니까 네. 사실 더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수묵이 종이와 만났을 때 그렇게 막 스미고 번지고 퍼지는 이런 효과들이 자연의 그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했고 연한 먹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중첩이 되었을 때 레이어들이 쌓였을 때 시간의 축적이나 뭐 기억의 축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닮아 있고 제가 느꼈던 자연 속에서의 존재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이제 맥락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가님이 보는 그 풍경들은 상당히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공기가 느껴진다 할까? 네네네. 네네네. 처음에 저는 이제 자연을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그 대상의 재현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 순간의 그 흔적을 담고 싶고 습도와 온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저희 화면 안으로 가지고 와보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도 비우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작가님한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우리가 나무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계속 쌓아서 나무의 형태를 그리는데 지금은 점점 계속 비워내서 나무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좀 오는 것 같은 느낌? 그쵸. 그 비움으로 인해 그 비워진 공간이 빛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생명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화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제시하니까 우리가 일상 봐왔던 한국화의 느낌, 동양화의 느낌, 먹의 느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한 번쯤 더 머무르게 하고 한 번쯤 더 다가가게 하는. 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네. 잘 찾으셨네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작가님 한 20대 때 네. 뮤지컬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아니 그런 맞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성격적으로 네. 작업을 할 때는 되게 차분하고 뭔가 자연 안에서는 엄청 이렇게 침착해지는데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흥이 그런 에너지가 좀 엄청나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제가 20대 때 꿈이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 무대에 서보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동호회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끼를 발산하며 무대에 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작업도 계속 병행하면서 했는데 그 시기가 또 저한테는 좀 또 특별한 순간들이었죠. 그러면 약간 좀 뒤로 가서 네. 어렸을 때 성격이 어땠어요? 어렸을 때 음. 엄마의 말에 의하면 사진 찍거나 막 이럴 때 엄청 알랑방구를 많이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여움과 막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4살, 5살 이때부터 이제 미술학원을 보내셨고 그림을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는 서예학원을 또 다녔어요. 먹이랑 전혀 무관하진 않았네요. 그쵸. 네. 그때는 먹을 이제 갈아서 썼기 때문에 그런 먹 냄새나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친근했던 것 같아요. 서예를 하면은 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차분하게 그 대상과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됐나 봐요.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너무 우리가 활발하니까 정서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서예를 시키지 않았나. 앙정은 돼 있었지만 네 어쨌든 피아노랑 미술은 두 개는 항상 제가 너무 좋아했고 이제 중학교 가서 어떤 상을 받았어요. 근데 예고해서 하는 상이었는데 그 어떤 미술상을 받고 더 이제 그 마음이 커진 거죠.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부모님께. 근데 이제 반대를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선택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너무 막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 막 울면서 이 하드보드지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너무 죄송해요. 저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봐 주세요. 하면서 엄마 아빠 근데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는 저를 막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저 때문에 속상하시죠? 막 하면서 막 엄청 진짜 너무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쓰고 이제 부모님 그 침대 머리맡에 두고 이제 그 부모님 읽으신 거죠. 눈물 자국이 막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리셨겠어요. 아, 이 소영이가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바로 이제 미술학원을 갔죠. 그 입시 학원에 동양화 전공자가 이제 선생님으로 한 분이 오시면서 이게 나랑 맞는지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너무 이제 재밌는 거죠. 그 먹 냄새도 사실 되게 저한테는 친근했던 거고 근데 또 그 화선지랑 또 막 수묵이 번지고 퍼지고 막 이런 우연적인 그런 효과들이나 막 이런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아 동양화 해야겠다. 대학 가서는 좀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좀 그때 정서적으로 좀 불안했는지 그때 그렸던 작업들을 보면은 되게 어둡고 뭐 이렇게까지 괴로운가 이 사람이 막 제 정말 친한 그 동기들이 있는데 제 글을 보고 둘이 펑펑 울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뭔가 제가 엄청 어지러웠나 봐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네, 불안했던 시기였죠. 그 시절엔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 뭔가 이거는 강하고 대신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또 질문들을 선생님들께 맞아. 해주시잖아요. 갑자기 그런 게 몰려오니까 맞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라는 계속 생각에 나의 얼굴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네.
맞아. 사실 저는 대학 1학년 때도 되게 밝았거든요. 네. 저는 되게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밝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불안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힘든 나를 그리면서 나를 다시 이렇게 마주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해소가 되지는 않았고 더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상한 그 감정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작가로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나를 알아야 음. 결국은 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빠져서, 네. 못 나온 애들. 음. 그래서 작업을 그만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님은 잘 넘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빠져나온 거죠. 그렇죠. 그 자화상을 계속 그리는 게 조금 힘들어지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뭐 등산하고 뭐 숲을 다니게 된 거고, 산에 오르고 막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둘씩. 진짜 정말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대상을 찾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약적으로 되게 집착적인 작업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불안의 요소들을 묘사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비워내고 성찰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사실 아빠가 저를 산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또 자연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아빠는 항상 저의 편이시고 하다 보니 이제 자연을 많이 저를 막 데리고 다니신 거죠. 가족 여행을 가면 좀 쉬어야 되는데 소재를 찾기 위한 그런 여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소영아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한번 사진 찍고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나 이제 안 봐도 돼, 나 좀 쉴게 이렇게 하는데도 아빠는 좀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그 자연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안식을 찾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치유와 힘들어지는 부분들, 좀 더 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찾아진 게 결국은 자연이었고. 맞아요. 그 치유를 받기 위해 한 거였죠. 자연이 나의 마음을 뭔가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나의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저도 제 글을 보는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안정과 여유, 치유 막 이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좀 또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바라보는 자연은, 제가 감각하는 자연은 우리의 존재들이 뭔가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들을 저는 담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넣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장 벅찼을 때가 작년 제가 그 안평안견 그 상을 받고 개인전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작업 앞에서 1시간 또 넘게 있다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하나하나에 머무르는 시간이 와 이렇게까지 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전시장에 있고 하면은 그냥 쑥쑥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조금 나의 작업이 발걸음을 더 많이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가 생겼구나. 그거를 이 사람들이 느껴주는구나. 이게 진짜 힘이구나. 이게 예술의 힘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작품 팔리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뭔가 우리가 근데 여기서 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와 작업이 통했듯이 그 사람은 그 작업과 뭔가 통하는 게 있었고,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나도 뭔가 또 그걸로 인해서 연결되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순환이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저한테는. 그게 아마 작가님이 자연을 바라본 시선이 바뀌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관객들도 같이 느껴준다는 거를 이제 제가 그 경험하면서 작업 하나하나를 만들 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산이다 하고 여기네? 지나치고, 그쵸. 여기 무슨 산, 여기 제주도 바다네 나 하고, 여기 봤었는데 그냥 이러고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자기의 기억, 내가 여기 갔었는데 하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작가님 스스로도 그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관객들도 사실은 그거를 같이 받아서 네. 나 스스로도 머물러 있지 않는가. 맞아요. 근데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면서도 나의 내면의 그 결을 한번 어루만져 주면서 뭔가 나를 일깨워주고 깊은 울림을 주고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감각들을 이렇게 깨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계속.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제가 예술이 뭘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사라지는 것에 머무르게 만들잖아요. 어떤 그 순간이 흔적으로 남아서 그것이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고 또 존재와 세계가 또 연결되고 또 어떤 세계와 세계가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순간이 영혼으로 네, 확장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자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네. 끊어져 있는 기억들을 연결시켜주거나 이어주는 매개가 되는 거죠. 어떤 다리와 그러면 같이. 다시 네. 생각나게 해주는. 네. 그래서 사실 삶이라는 게 계속 살아가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모두가. 네, 네. 네. 사실 작가님 작업도 이제 계속 봤었고 뭐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더 깊게 작업 얘기를 들은 건 처음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막연했거든요. 내가 왜 작가님 작업에서 머물고 있지? 너는 알겠어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작가님을 제가 그려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좋은데요? 진짜로. 네. 너무 아련하다. 네. 그러니까 점점 마르면서 이게 좀 이따 사라질 수 있어요. 와, 엄청 아련하고 슬퍼요. 오늘 슬펐나요? 아니 오늘은 네. 되게 행복한 날인데.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사실 느낌이 안 좋아요. 자세히 보고 싶어요. 네네네. 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아 보셨잖아요. 붓으로 그렸어요. 진짜 감사해요. 잠깐만요. 아직 그거 얘기 마저 너무 끝내야 감사해요. 되니까. 네. 뭔가 네. 나의 미래 같기도 하고 과거 과거 같기도 하고 현재 같기도 하고 현재예요. 되게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네요. 점점 눈은 더 커질 거고. 와, 근데 진짜 나갔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엄마 같기도 하고. 음. 감사해요 작가님. 잘 간직할게요. 네. 잘 간직할게요. 네. 아니 우선 계속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네. 그 오늘 이런 식으로 그 작가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먹을 좋아했는데 네, 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먹 써보니까 더 그렇고. 그쵸, 다시 네, 써보고 네, 싶어지죠. 네. 아무튼 그 작가님 그 이번 전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시 때 또 뵙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종종 또 우리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저도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해왔던 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작가님이랑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더 깊은 무언가들이 더 나왔던 것 같아서 심층적인 이런 대화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저도 좋았고, 이게 또 기록으로 남으니까 네, 지금의 저를 알게 만들어주는 어떤 되게 소중한 하나의 일장의 한 부분이 아닐까. 아 네. 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